안녕하십니까. 순수 주민입니다. 과연 우리 아파트에는 리모델링과 재건축 중 어떤 것이 더 나을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간으로 아파트 용적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유드리는 내용 중 조언해 주실 사항이나 질문이 있으시면 아래 메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아파트 건축물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용적률은 우리 아파트는 265.32입니다. 이게 어떻게 나왔는지는 추후에 한번 계산을 해보기로 하고요. 용적률에서 지하주차장이나 부속 건물은 제외가 되죠. 그래서 저희 상가, 지하주차장 이것은 용적률에서 제외가 됩니다. 특히 상가 같은 경우는 지하 2층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용적률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죠. 저희가 646세대로 지금 되어 있는데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공동주택은 590세대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는 상가나 유치원이 되겠습니다. 용적률을 살펴보기 전에 가구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가구수는 전체 646가구인데 공동주택이 590가구, 유치원 1가구, 그리고 상가가 55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상가는 좀 55가구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용적률을 계산을 할 때 대지면적과 연면적을 가지고 계산을 하는데 대지면적이 상가가 3.46%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을 할 때 상가의 대지면적 때문에 좀 상가분들하고 협의가 잘 돼야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가가 현재 용적률에는 전혀 상관이 없죠. 지금 현재는 지하로 되어 있어서. 용적률 계산식은 아주 간단하죠. 연면적을 대지면적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대신 지하나 이런 것들은 연면적에 포함이 안 되고요. 우리 아파트 전체 용적률을 보면 연면적에서 대지면적 나눠준 265.32%. 아까 전에 저희 건축물 대장에 나와 있는 거하고 동일하죠. 저희가 상가를 제외한 용적률 그리고 아파트만의 용적률 이렇게 한번 알아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상가를 제외한 아파트하고 유치원만의 용적률입니다. 274.82%. 왜 그런가 하면 대지 면적이 상가가 제외가 돼가지고 조금 줄어들었죠. 대지 면적이 줄어드니까 용적률은 자연히 늘어나게 되겠죠. 그리고 아파트만의 용적률. 아파트만의 용적률은 대지 면적하고 연면적이 둘 다 줄어들었죠. 274.52. 유치원 합친 거하고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저희가 리모델링, 재건축을 하면서 상가를 포함할지 말지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아파트 상가는 모두 지하로 되어 있어서 용적률에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현재. 근데 만약에 아파트를 한 개층 추가 증축하게 되면 그 늘어난 만큼 아파트 연면적은 줄어들게 되겠죠. 아마 재건축할 때 상가를 포함하지 않고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리모델링 할 때는 상가를 분리할 수도 있고 포함할 수도 있는데 물론 그 동률이나 이런 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겠지만 구조적으로 분리해서 진행이 가능한지도 살펴봐야지 될 것 같고요. 상가를 만약에 포함하게 된다면 상가 소유주하고 협의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상가가 지금 현재 대장에는 55가구로 되어 있어가지고 동의율이나 이런 것들은 검토가 좀 돼야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아파트를 리모델링을 하느냐 재건축을 하느냐 결정하는 것은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어느 한 학생이
수시 지원 시, 수시는 스펙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지원을 하게 되겠죠. 내신. 서울대 의대는 좀 힘들고 지방대 의대는 뭐 무난히 합격을 할 것 같다 했을 경우에 부모님이 막연하게 서울대 의대가 더 좋다. 또 정시까지 좀 남았는데 열심히 공부하면 되지. 수능 성적 올리면 되지. 해서 수시에서 서울대 의대를 지원합니다. 그러면 수시 당연히 불합격이고 정시 수능 성적을 받아보면 지방대 의대가 아니라 지방대 수의학과도 갈등말등한 정시 성적을 받아들고 굉장히 후회를 많이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다 냉철하게 분석을 해서 학생의 성적을 수시에서 지방대 의대를 지원했다면 합격의 영광을 안게 되겠죠. 리모델링하고 재건축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보다 철저하고 냉정한 판단, 그냥 막연한 기대감. 재건축이 당연히 좋지. 조금 있으면 정부에서 완화시켜줘서 500%, 600% 만들어줄 거야. 400% 만들어줄 거야. 이렇게 희망 고문하면서 마냥 기다리다가는 진만 빠지고 힘들기만 하겠죠. 아무튼 철저하게 분석을 하고 냉정하게 판단을 해서 현명한 결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용적률을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전체적으로는 265.32, 아파트와 유치원만 보면 274.82, 아파트만 보면 274.52인데 나중에 비교할 때는 재건축 때는 전체를 재건축하는 것으로 보고 리모델링은 상가를 제외하고 리모델링 하는 것으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차에서 리모델링 용적률 300% 그리고 용적률 400%, 사실 용적률 400%는 쉽지 않은데 희망 고문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산한 거를 가지고 전용 면적은 과연 얼마나 증가할지, 감소할지, 용적률은 어떻게 될지, 임대주택 수는 얼마나 되고 일반 분양 수는 얼마나 되고 이러한 냉철한 분석을 통해서 결정을 해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수 주민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순수 주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용적률을 계산해서 우리 아파트 리모델링과 재건축 과연 어떤 것이 더 나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인터넷이나 이런 곳에서 검색을 해보면 재건축과 리모델링을 결정하는 용적률 기준은 2종 일반일 경우에는 180% 이하, 3종 일반일 경우에는 215% 이하면 재건축이 유리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는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기준 용적률은 210%, 여기서 우수 디자인, 장수주택, 환경 이런 거 해가지고 디자인을 하면 허용 용적률 230%까지 받을 수 있고요. 여기다가 기부 체납을 하면 250%까지 갈 수 있고, 그리고 임대주택 등을 통해 가지고 상한 용적률 300%까지 갈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법적으로 이 300%를 넘어서 지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아파트 용적률은 지난번에 계산을 했었는데 저희가 재건축은 상가 포함, 리모델링은 상가 포함하지 않고 적용을 할 예정이고, 그리고 리모델링 가구별 용적률 계산 시에는 아파트만 가지고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적률에 대해서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기준 용적률, 우리 아파트 기준으로 210%, 여기다가 설계적 인센티브를 주면 허용 용적률 230%, 그리고 기부 체납을 하면 250%, 저희는 5% 기부 체납하는 것으로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대주택을 제공하게 되면 법적 상한인 300%까지 59가구 제공하면 300%까지 갈 수 있습니다. 300%면 1:1 재건축이죠. 근데 희망 고문하시는 분들 있죠. 용적률 400%까지 해줄 거다, 정부가. 예, 좋습니다. 여기까지도 계산을 해보면
164가구의 임대주택을 제공하면 저희가 400%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아파트 상황입니다. 대지면적, 아파트 유치원 상가, 그리고 연면적도 아파트 유치원 상가, 가구수, 공용면적, 전용면적. 상가 연면적은 지하라서 용적률에 적용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현재의 상황을 가지고 리모델링 시, 그리고 1:1 재건축 시, 그리고 희망고문 400% 재건축 시 각각 계산을 해서 전용면적, 추가 세대수, 임대주택수 이것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모델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는 85제곱 미만이기 때문에 전용면적은 40% 이내에서 늘어날 수 있고 세대수는 15%, 수직 증축을 하더라도 층수는 3계층 이하 이렇게 늘릴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법 해석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필로티나 커뮤니티 시설을 말하는지에 대해서는 전문가하고 한번 상의를 해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이 주택법을 기준으로 리모델링 시의 용적률하고 세대수가 얼마나 증가하는지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주택법 시행령이 있는데 수직 증축을 하는 경우에는 15층 이상은 3계층, 14층은 2계층 이렇게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의 경우 어떤 거는 18층까지 되어 있고 어떤 거는 12층까지 되어 있고 일률적이지 않아서 어떤 동은 3계층까지 늘어날 수 있고 어떤 동은 2계층까지 늘어날 수 있고 각기 다 틀리죠.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전용면적 저희 아파트 기준으로 85제곱미터 미만이기 때문에 전용면적은 40% 증가가 되고 기존 세대수의 15% 증가를 시킬 수 있고 14층 이하는 2계층 증축, 15층 이상은 3계층 증축. 그래서 리모델링 시 미리 계산된 결과를 보면 세대수는 88가구 늘어날 수 있고 전용 면적은 84.87에서 118.82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저희 아파트 동별 층수입니다. 보면은 동이 같은데도 층수가 좀 틀린 것도 있죠. 12층짜리도 있고 14층짜리도 있고. 그래서 14층 미만은 2계층 증가, 14층 이상은 3계층 증가. 간혹 저희가 전체가 88가구밖에 늘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증가하지 않는 층도 있는데 증가하는 층, 증가하지 않는 층은 추후에 전문가가 디자인을 할 때, 설계를 할 때 반영을 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희는 리모델링을 통해서 88세대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건 다만 수직 증축뿐만 아니라 별동 증축을 해도 되고 수평 증축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일반 분양 88가구를 일반 분양할 수가 있고 유치원동은 아마 이전 설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유치원동을 이전 설치 하면서 면적이 얼마나 증가되고 층이 얼마나 증가되고 하는 것을 한번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리모델링 시 우리 아파트가 어떻게 변하는지 계산을 직접 해본 겁니다. 일반 분양은 88가구 10% 증가하고 전용 면적은 40% 증가하죠. 그래서 전용 면적이 이렇게 84.87에서 118.82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상가는 분리해서 리모델링 하는 것으로 전혀 고려를 안 했습니다. 이럴 경우에 아파트만의 용적률을 보면 274.52%였는데 리모델링 후는 434.01%로 희망고문 하시는 분들이 생각하는 400%보다 훨씬 늘어나게 되겠죠. 다음으로 재건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적률 300%하고 용적률 400% 각각 계산을 해봤습니다. 법적 상한 용적률 300%까지 계산을 했는데
5% 기부 체납을 하고요. 이렇게 300까지 맞추기 위해서 임대주택은 59가구를 건축을 해야 되고요. 이렇게 임대주택을 짓고 5% 기부 체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쉽게도 아파트 전용 면적은 좀 줄어들게 되겠죠. 400%도 마찬가지로 기부 체납은 해야 되고요. 그리고 400%를 맞추기 위해서 임대주택은 164가구가 됩니다. 대신에 일반 분양분은 91가구가 되겠죠. 이 임대주택을 짓는다는 것은 용적률이 늘어난 만큼 반은 저희 저번 분양분이고 그리고 반은 임대주택분이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400% 했을 때 전체 가구 수는 845가구가 됩니다. 전용 면적은 그대로 현재에서 변하지 않는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다음번에는 정말 피부에 와닿는 리모델링과 재건축의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수 주민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순수 주민입니다. 우리 아파트 리모델링과 재건축 본격적으로 비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1:1 재건축 용적률 400%에 대해서 계산한 결과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임대가구 수는 리모델링은 없어도 되고요. 1:1은 59가구 건축을 해야 되고 400%는 164가구, 일반 분양분은 리모델링은 88가구, 1:1은 일반 분양분 없고요. 400%는 91가구. 전체 총 가구 수를 보면 리모델링 678, 1:1 재건축 649, 그리고 400%까지 가게 되면 845. 그리고 전용 면적을 보면 리모델링은 118.82로 늘어나고 1:1 재건축은 82.57로 줄어들고요. 400%까지 가게 되면 400%는 그대로 유지하는 걸로 계산을 했습니다. 상가는 리모델링은 상가와 별개로 진행하는 기준으로 했고, 상가는 만약에 상가를 재건축할 때 한축 증축을 하게 되면 용적률이 추가가 돼가지고 상대적으로 아파트 쪽 전용 면적은 줄어들게 되겠죠. 커뮤니티 시설은 리모델링은 추가할 수 있을지 어떨지는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건축 시에는 추가하게 되면 조합원분이 좀 줄어들게 되겠죠. 조합원분. 전체 용적률로 봤을 때는 리모델링은 434.01%까지 가게 되고요. 1:1 재건축은 300, 용적률 400은 400. 총 공사비를 보면 일단 평당 700만원으로 계산을 했고, 일반 분양분은 평당 5천만원으로 계산을 해보면 리모델링은 6,100만원 추가 부담해야 되고요. 1:1은 2억 2,400, 용적률 400은 약 1억. 자세한 거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계산을 다시 해야 되겠죠. 일단 기준이 평당 5천, 평당 700 공사비, 이런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더 자세한 거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추후에 진행을 하면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재건축과 리모델링의 일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적률 계속 나왔지만 재건축은 제한이 있고요. 리모델링은 제한이 없죠. 대신 이렇게 세대수나 전용 면적 늘릴 수 있는 기준이 있죠. 법규는 재건축은 도정법, 리모델링은 주택법과 건축법, 도정법이 좀 까다롭다고 하더라고요. 건축 기준도 완화 기준이 재건축은 없고
리모델링은 8개 기준 완화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 높이 제한 일조권, 정북 방향 일조권 제한은 있고 나머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 적용되고 리모델링도 30가구 이상이면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초과이익 환수제도 재건축이 있고 리모델링 없고 뭐 언제 바뀔지는 잘 모르는데 현재 기준에선 그렇습니다. 조합원 자격 이전 금지 재건축이 있고 리모델링 없고 조합이 설립되고 난 다음에도 매매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유롭게. 재당첨 금지 이런 것도 뭐 법규가 언제 바뀔지 모르니까 최신 법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부 체납 재건축 있고 리모델링 없음인데 어차피 그 용적률을 더 받기 위해서는 기부 체납해야 되고 의무주택 임대주택 의무 비율도 있고 없고 안전진단 D등급 BC등급 세대 구분 부분 임대형 아파트 가능하고 두 개 다 동의율은 75% 여기는 뭐 1차 2차가 있는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택 임대차 보호법 재건축은 있고 리모델링은 임대차 계약서에 고지를 하면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미적용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뭐 다시 좀 알아봐야 되겠죠. 새로 나온 임대차 보호법도 이런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 최종 비교 자료입니다. 재건축 전용 면적 축소되고 임대주택 59가구 가구당 2억 2천만원 부담을 해야 되고요. 거의 가능성이 없는 희망 고문인 400%, 일반 분양 91가구, 임대주택 164가구, 총 845가구, 가구당 1억원 부담. 리모델링 88가구 일반 분양, 임대주택 없고 가구당 6천만원 정도 부담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리모델링과 재건축, 건축 비용을 몰라가지고 똑같이 일괄적으로 700만원 공사비 적용했고요. 분양가도 평당 5천만원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전문가 확인이 필요하겠죠. 이렇게 리모델링과 재건축 비교를 한 자료를 공유 드립니다.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순수 주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